안녕하세요. 스마트 서포터의 별쌤입니다. 오늘은 공부랑 일,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터뷰랑 코칭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대기업의 임원분들이나 직원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랑 코칭을 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학생분들을 만나면서 코칭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또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일과 공부가 주제니까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물론 제가 이런 식의 분류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또 공부를 못한다는 표현도 제가 선호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저는 공부를 못한다는 표현이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편의를 위해서 제가 좀 이런 분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공부를 잘 하셨고 또 공부를 잘 하시는데 일을 못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흔히 우리가 공부머리랑 일머리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겠죠. 또 공부는 못했고 또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일은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공부랑 일을 둘 다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놀랍게도 공부랑 일을 둘 다 정말 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분들의 공통점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부랑 일을 둘 다 잘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부랑 일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학생이라고 했을 때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그 과목 안에서도 어떤 류의 공부를 또 잘하는지 또 언제 공부를 하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내가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유형의 선생님과 공부를 했을 때 훨씬 몰입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이제 업무에도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 부서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업무들 중에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정말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자원해서라도 맡아야 하고 어떤 업무들은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사분들이나 아니면 동료에게 요청을 해서 도움이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공부나 일에서의 성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특징은 이런 분들은 기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스킵하고 뛰어넘고 바로 문제집을 푼다든지 이런 공부 방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먼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됐을 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일에 이제 다양한 절차,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무시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혹은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일을 그냥 이제 마구잡이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물론 간혹 그런 식으로 일을 했을 때 성과가 잘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성과고 지속 가능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기본을 중요시하지 않고 일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걸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분들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절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공부를 하다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아,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를 진짜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선생님께 여쭤보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나 친구들에게 물어봐서라도 모르는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서 본인의 그 이해하는 공부 안에서의 그 이해의 폭을 깊이 가져가고 또 넓게 가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일을 잘하는 분들도 자신이 일을 하다가 좀 애매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사분들이나 주변 동료분들에게 바로바로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인턴 분 중에 한 분이 공부는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고 명문대를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일을 할 때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걸 절대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일을 맡겨서 그 결과를 받았을 때 다시 일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크고 작은 사고들도 좀 있어서 수습하느라 더 애를 먹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모르는 게 있을 때 제발 꼭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공부랑 일을 하실 때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걸 꼭 해결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분들을 보면 항상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또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둘러보셨을 때, 아,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그 사람한테 맡긴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을 때 무조건 공부랑 일을 다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랑 일을 둘 다 잘하는 분들을 여러 차례 관찰했을 때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점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공부를 잘하고 일도 잘하는 분들은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가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랐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하시는 공부나 일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내가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일과 공부가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기회고 또 이 일이랑 공부를 잘 마쳤을 때 내가 또 하나의 성취를 얻는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나냐면 이런 분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일이랑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진짜 최상위권 친구들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을 하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걸 숨기고 갑자기 막 책을 꺼내서 공부하는 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는 정말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정해진 시간 안에서 공부할 땐 공부하는 거고 내가 쉴 땐 쉬는 거니까 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든 핸드폰을 하고 있든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나를 보든 보지 않든 이런 게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뭐 마지못해서 한다든지 억지로 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좀 다른 걸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볼 때는 조금 공부하는 척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 이건 이제 제 경험담인데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자리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좀 제 앞쪽에 있는 분의 이렇게 화면, 모니터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위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그걸 보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보게 됐을 때 보면 항상 업무가 아닌 다른 이렇게 화면들이 켜져 있었어요. 뭐 여행 계획을 짜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뭔가 필요한 걸 막 주문하고 계시다든지 그러니까 업무 시간인데도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분의 업무 성과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지켜봤을 때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분들은 정말 누군가의 시선에 관계없이 자신의 일에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져오는 결과, 그러니까 공부나 일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결과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과물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친구들은 딱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지 않고 만점이 100점이면 항상 120점, 130점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수학을 예로 들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만 딱 커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경시대회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수능형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본다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국어 같은 경우도 딱 교과서에 있는 지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부만 실려 있다면 앞부분, 뒷부분을 더 찾아보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도 같이 공부를 해본다든지, 영어의 경우에는 지문에 나온 그 지문을 그냥 외우고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본다든지 그렇게 공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결과물을 가져오면 항상 놀라게 돼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구나. 이런 부분까지 하셨구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거기까지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봐서 좀 더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는 분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대충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일을 맡겼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이 맡은 공부든 그게 일이든 그런 것들을 끝내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태도의 부분, 어떤 일이나 공부를 단순히 내가 억지로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이게 또 하나의 나의 성취의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일과 공부를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도 그냥 평범하거나 딱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간 결과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또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서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